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년 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김정수 65살. 아들 민준이 결혼해서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자 이름은 지훈이. 정숙은 기뻤습니다.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엄마가 잘 키워줄게. 며느리 수연 32살.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정숙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 저녁 7시까지 매일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분유는 이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파괴돼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제대로 배워야겠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꽉 채우면 아기 다리에 자국 나요. 이렇게 여유 있게. 정숙은 또 사과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사흘 후였습니다. 어머님, 아기 재울 때 엎드려 재우면 안 돼요. 영아돌연 사증후군 위험해요. 항상 똑바로 누워서 재워야 해요. 정숙은 점점 기가 죽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님, 아기 목욕은 제가 시킬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불안해서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서.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마음이겠지. 첫 애니까 예민할 수도 있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 간섭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안아주면 버릇 나빠져요. 어머님, 장난감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기 옷은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매일 뭔가 지적받았습니다. 정숙은 점점 지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거지. 예전에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잘 키웠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지훈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이유식 먹이고 있어.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식은 제가 먹인다고. 어머님이 먹이시면 너무 많이 주셔서. 아, 미안해. 깜빡했어.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손주 키우는 게 맞나? 아니면 일하러 오는 건가?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며느리가 계속 간섭해. 뭘 해도 잘못했대.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손주 보려면 며느리 비위 맞춰야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참아야지. 손주 보려면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숙아, 요즘 어때? 손주 키우느라 바쁘지? 바쁘긴 한데 좀 힘들어. 왜 손주 키우는 게 힘들어? 아니, 며느리가. 정숙은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참아. 손주 보려면 참아야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참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가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정숙은 열심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집도 청소하고. 하지만 잔치날이었습니다. 수연의 친정엄마가 왔습니다. 어머, 우리 외손주. 너무 예쁘다. 내가 키워도 되겠네. 친정엄마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안아보고 싶은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수연이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도움 없었으면 어떻겠어.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석 달 동안 매일 왔는데 나한테는 고마운 말이 없네. 그날 밤 정숙은 울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는 제 엄마가 오실 거예요. 엄마가 시간이 좀 나셔서.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내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래서 친정엄마를 부르는구나.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친정엄마가 오시는구나. 응. 엄마가 육아를 잘 아시거든요. 병원에서 간호사 하셨어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육아를 모른다는 거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가도 된대. 친정엄마가 온대. 그래? 잘 됐네. 이제 좀 쉬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울었습니다. 잘 된 게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의 친정엄마가 갔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잘 있겠지? 밥은 먹었을까? 우는 건 아닐까?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보러 오세요. 오랜만에. 그래, 갈게. 정숙은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지훈이를 봤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정숙은 지훈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낯설어 했습니다. 응애, 응애. 수연이 얼른 안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야.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모르는구나. 2주일 사이에 잊었구나. 정숙은 1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석 달 동안 매일 키웠는데 2주일 만에 낯설어 하다니. 1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들이 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와, 이사했구나. 언제? 지난주에요. 아, 그랬구나. 정숙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사한 것도. 나한테는 말도 안 했구나. 주말 집들이에 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넓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어색했습니다. 수연의 친정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아빠, 언니 모두 편하게 있었습니다. 정숙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친정 식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요즘 엄마 덕분에 잘 크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뭐였지? 석 달 동안 내가 키웠는데 고마운 말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집들이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님도 아니구나. 그냥 있다 간 사람.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민준이네 집에 가면 나만 투명인간 같아. 그래도 참아야지. 손주 때문이라도. 손주는 나를 잊었어. 낯설어해. 정숙은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 정숙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올해는 처가에 가요. 작년에 우리 집 왔으니까 올해는 처가 차례래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을 봤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 전, 나물, 갈비찜,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나는 오직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 먹자. 하지만 정숙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명절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지훈이 좀 봐주세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구나.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손주가 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정숙은 다시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또 간섭받겠지. 또 상처받겠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육아. 정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침 8시. 지훈이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왔어. 지훈이는 정숙을 봤습니다. 하지만 낯설어 했습니다. 으앙, 울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잊었구나. 수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그럼 지훈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출근해야 해서. 수연은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알았어. 수연은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지훈이와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엄마, 엄마. 정숙은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밀쳤습니다. 싫어, 싫어. 정숙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1시간이 지나서야 지훈이는 진정했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놀아줬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땠어요? 그냥 괜찮았어. 지훈이 밥은 잘 먹었어요? 응, 먹었어. 기저귀는 몇 번 갈았어요? 3번. 수연은 지훈이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기저귀가 샜는데요. 제대로 채우셨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진짜.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아기가 불편해하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작부터 지적이구나.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간식 너무 많이 주셨어요. 밥 못 먹잖아요. 어머님, 낮잠은 2시에 재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3시에 재웠어요? 어머님, 장난감 정리 좀 해주세요.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매일 뭔가 지적받았습니다. 정숙은 점점 지쳤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지훈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민준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할머니랑 재밌었어? 지훈이는 웃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하지만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산책 나가셨어요? 아니, 날씨가 추워서. 어머님, 아기는 매일 산책 나가야 해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그래도 오늘은 너무 추웠잖아. 그래도 나가야죠. 두껍게 입히고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판단한 건 인정 안 해주는구나.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숙은 참았습니다. 손주 보려면 참아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지훈이에게 과자를 줬습니다. 수연이 퇴근해서 봤습니다. 어머님, 왜 과자를 주셨어요? 아, 지훈이가 달라고 해서.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공식품은 절대 안 된다고. 수연은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답답하시네요. 그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답답하다. 나보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며느리한테 답답하다는 소리 들었어. 뭐,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 응. 남편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좀 심한데 민준이한테 말해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래도 손주 때문에 참아야지. 정숙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오늘 모임 나와. 오랜만이잖아. 미안해. 나 지훈이 봐야 해서. 아직도 봐주고 있어? 응. 며느리는 뭐해? 일하지.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아, 너 이용당하는 거야. 아니야. 손주 보는 건데 그게 이용당하는 거지. 며느리는 편하게 일하고 너는 공짜로 애 봐주고. 그래도 손주잖아. 손주는 좋지. 근데 며느리는 너한테 고마워하기는 해.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것 봐. 고마워하지도 않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무료 베이비시터야.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베이비시터구나. 고마워하지도 않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지훈이는 귀엽잖아. 조금만 더 참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친정 엄마가 왔습니다. 지훈이를 보러. 어머, 우리 외손주. 많이 컸네. 친정 엄마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웃었습니다. 외할머니. 친정 엄마에게는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외할머니는 좋아하고 나는 낯설어 할까?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훈이 정말 잘 컸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키웠어요. 정숙은 또 들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나는 뭐였지? 매일 와서 키운 나는? 친정엄마가 정숙을 봤습니다. 아, 사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는 그뿐이었습니다. 다시 지훈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정숙은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저녁은 내가 살게. 밖에서 먹자. 엄마, 고마워. 사돈 어머님도 같이 가시죠.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은 바쁘실 거예요.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초대도 안 하는구나. 그래, 나 가볼게. 정숙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지? 매일 와서 손주 키워주는데 저녁 한 끼도 대접 안 하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오늘 친정 엄마 왔는데 나만 빼놓고 저녁 먹으러 갔어.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데 민준이한테 말해야겠어. 아니야, 말하지 마. 왜? 말하면 더 서먹해질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참을게. 하지만 정숙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지훈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니야. 외할머니는 이렇게 해줘. 외할머니가 더 잘해.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더 잘한다고. 그래, 할머니가 못하네. 미안해.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응? 나 좀 쉬고 싶어. 다음 주부터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줄래?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님, 지금 그러시면 저 어떡해요? 저 일해야 하는데 엄마는 바쁘시고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봐줘야 한다고. 당연하게. 수연아, 나도 힘들어. 매일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요? 수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만하고 싶어. 그럼 그만해. 손주는 외할머니가 보겠지. 그래, 그만하자. 남편도 정숙이 힘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나 다음 주부터는 지훈이 못 봐줄 것 같아. 왜요? 갑자기. 엄마 좀 피곤해서.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수연이한테 뭐 들었어요? 아니, 그냥 엄마, 수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응, 엄마, 수연이 힘들어요. 일도 해야 하고 지훈이도 봐야 하고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나는 안 힘들까?
민준아, 엄마도 힘들어. 매일 가는 것도. 그래도 손주잖아요. 그리고 엄마 집에서 놀기만 하면 되잖아요. 힘들 것도 없는데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놀기만 한다고. 매일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그게 놀기만 하는 거라고. 알았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다음 주에도 정숙은 갔습니다. 아들이 부탁했으니까, 며느리가 힘들다니까. 정숙은 또 참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무리하셨어요? 손주를 매일 봐줘서. 아, 손주 육아 많이 힘드시죠? 좀 쉬셔야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가 쉬래. 그럼 어떡해요? 민준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내 걱정은 안 하는구나. 그냥 알려주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쉬세요. 제가 수연이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의해 본다고. 그냥 쉬라는 말은 없고 이틀 후 수연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응, 좀 그래. 그럼 제 엄마 오시면 안 될까요? 그게 좋겠지. 그럼 다음 주부터 엄마 오실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씁쓸했습니다. 결국 나는 필요 없어진 거네. 다음 주부터 정숙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의 친정 엄마가 갔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나 기억이나 할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돌잔치해요. 와, 벌써 토요일에 호텔에서 해요. 알았어. 갈게. 토요일 호텔에 갔습니다. 돌잔치는 성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숙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수연의 친정 식구들이 주인공처럼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지훈이도 안고. 정숙은 한 번도 지훈이를 안지 못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지훈이가 무엇을 잡을까? 지훈이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가수 되겠네. 수연의 친정엄마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외손주, 최고야.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연, 민준, 지훈이, 친정엄마, 친정아빠. 정숙은 사진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진도 못 찍었어.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 뭐, 돌잔치에서? 응.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내일 민준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있어줘.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정숙은 울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정숙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도 수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필요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지훈이를 봐주고 있었으니까. 정숙은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청소를 하고 남편과 산책을 하고.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지훈이 보고 싶다. 근데 갈 수가 없어. 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 어느 날
정숙의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 있어. 손주는 안 봐줘. 안 봐줘. 친정 엄마가 봐주고 있어. 잘 됐네. 이제 좀 편하겠다. 편하긴 뭐가 편해. 마음이 공허해.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너 손주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집착. 응. 손주는 손주일 뿐이야. 내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손주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정숙은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아. 손주는 손주일 뿐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지. 하지만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정숙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처가에 갔으니까.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가족이 왔습니다. 수연, 민준, 지훈이.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정숙은 지훈이를 봤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제 말도 잘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새해 인사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정숙을 봤습니다. 하지만 낯설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차례를 지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민주는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지훈이는 혼자 놀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왜 왔을까? 의무감 때문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벌써. 응. 수연이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 아, 그래. 정숙은 섭섭했습니다. 1시간도 안 있었습니다. 세뱃돈 줄게. 정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 지훈아, 할머니가 주는 거야. 지훈이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엄마에게 줬습니다. 엄마, 이거. 수연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잘 가. 네, 건강하세요. 민준 가족은 나갔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섭섭하다. 1시간도 안 있었어. 그러게, 우리가 오지. 정숙은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1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다음 주부터 다시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장모님이 허리 수술하셔야 해서 1달 정도 입원하신대요. 그래서 엄마가 좀.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필요할 때만 부르는구나. 민준아. 응? 나도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도 장모님보다는 괜찮으시잖아요. 그리고 손주잖아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니까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민준아, 나 못 봐줘. 왜요? 나도 힘들어. 엄마, 그러시면 저희 어떡해요? 수연이도 일해야 하는데 타가소 보내면 안 돼.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타가소는 비싸요. 1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정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 돈 때문이구나. 공짜 베이비시터니까. 민준아, 나도 힘들어.
엄마, 제발요. 한 달만 봐주세요. 장모님 수술 끝나면 다시 장모님이 보실 거예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또 가야 해. 왜? 친정엄마가 수술한대. 그럼 거절하지 그래. 거절했어. 근데 아들이 제발 한 달만이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결정해. 나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참자. 다음 주 월요일, 정숙은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정숙을 봤습니다. 역시 낯설어 했습니다. 으앙, 울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처음부터 시작이구나. 수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그럼 지훈이 부탁드릴게요. 지훈이 일정표 여기 있어요. 수연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기상, 우유. 아침 9시 아침 식사. 아침 10시 간식. 낮 12시 점심. 오후 2시 낮잠. 오후 4시 간식.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7시 목욕. 저녁 8시 취침. 정숙은 종이를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알았어. 수연은 나갔습니다. 정숙은 지훈이와 남았습니다. 일정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외할머니, 외할머니. 정숙은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어. 지훈이가 계속 울어서. 그랬구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지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정숙은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인데 왜 외할머니만 찾을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너무 지쳐서 일정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식 시간을 놓쳤습니다. 낮잠 시간도 놓쳤습니다. 수연이 퇴근해서 알았습니다. 어머님, 간식 안 주셨어요? 아, 깜빡했어. 어머님, 낮잠도 안 재우셨어요? 지훈이가 안 자려고 해서. 수연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일정표 드렸잖아요. 왜 안 지키세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 생활 리듬이 망가진다고요. 정말 답답하시네요. 그 말에 정숙은 폭발했습니다. 답답하다고? 내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나 2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정숙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너희 집 베이비시터야? 공짜로 일하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손주 키울 때 너는 뭐 했어? 간섭만 했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유 타는 것도, 기저귀 채우는 것도, 재우는 것도 전부 다 지적했잖아. 그건 제대로 해주셔야죠. 수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나는 2명 키웠어. 우리 아들 민준이랑 딸 둘 다 잘 컸어.
그런데 너는 나보고 제대로 못한다고.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친정엄마. 맨날 친정엄마 얘기만 하더라. 친정엄마가 더 낫다고. 친정엄마는 뭐 해줬는데. 정숙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매일 왔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너는 저녁 한 끼도 안 사줬어. 돌잔치 때도 사진 한 장 안 찍혔어. 나는 투명인간이었어.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만해. 나 이제 안 와. 친정엄마 불러. 아니면 타가서 보내든지. 나는 더 이상 못해. 정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나, 너한테도 할 말 있어. 엄마, 너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손주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 정숙은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몰랐어요. 모르긴. 너희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지. 공짜 베이비시터니까.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민준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뿌리쳤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정숙은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나 폭발했어. 정숙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숙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만해. 손주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만 보자. 우리 인생 우리가 살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 엄마, 왜 왔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훈이를 제가 직접 키워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민준은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안 가. 수연이 너무 상처 줬어. 그리고 너도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수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못 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민주는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냥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나갔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수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를 타가소에 보냈습니다. 직접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이렇게 힘든 걸 매일 하셨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야 했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서 못 하셔도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도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할머니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 수연 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어느 날 정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보고 싶어. 그래? 가볼까? 응, 한 번만. 다음 날 아들 집에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지훈이 보러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언제 오실래요? 이번 주말. 네, 기다릴게요. 주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숙을 안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기억하는구나. 수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수연을 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정숙은 지훈이와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일어났습니다. 우리 갈게.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먹을게. 어머님, 수연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손주도 사랑하지만 내 인생이 우선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해합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그래도 선은 지켰어. 잘했어. 정숙은 웃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알았습니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만났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타가소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민준도 배웠습니다.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가끔 손주를 만나는 것, 그게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손주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께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손주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